자, 이제 그래서 어디다? 오늘 유리식과 유리함수 하러 갑니다. 자, 근데 마플 시너지는 참고로 첫 유형이 바로 유리함수야. 근데 시험에 유리식 파트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단원의 원래 제대로 된 이름은 유리식과 유리함수거든. 유리식과 유리함수. 그때 그 유리식 파트도 있으면 너 교재 안 가져왔구나. 마플 잠깐만 뽑아줄게. 자, 어쨌든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 하나 먼저 하고 갈게요. 어묵이야. 뭐냐면 유리식 요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이름부터 유리수 되게 유사하다, 그치? 유리식은 유리수랑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부터 정의부터 같이 가지고 갈 건데, 일단 우리 유리수가 뭐야? 수를 여러 가지 배울 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쓰던 수가 자연수지. 거기다가 영이나 음의 정수 포함해서 정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포함해서 유리수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하빈아 기억해 혹시?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분수꼴로. 근데 정확하게 좀만 더 얘기하면은 그 직전에 배웠던 수의 범위는 정수가 다 있거든. 정수를 가지고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 물론 분모는 0이 아니고. 그럼 유리식도 마찬가지야. 우리 유리식 전에 식 하나 알고 있잖아. 우리 무슨 식 알고 있어? 다항식. 부등식이나 방정식 같은 건 이제 등호를 포함하고 부등호를 포함하는 식이고, 그냥 식 중에는 다항식이 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는 뭐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다항식을 가지고 분수꼴로 만든 모든 식을 전부 다 유리식이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있어. x-1분의 3x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다음에 x-1분의 x제곱에 플러스 2x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근데 2분의 2x 플러스 4 같은 것도 있을 거야. 즉 약분을 해버리고 나면 누가 되는 거? 다항식이 되는 녀석도 유리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범위 안에 정수가 포함되는 것처럼 유리식의 범위 안에 다항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처음에 이런 거 나와. 다음 중 유리식인 것은 이라고 하면서 다항식을 뿅 줘요. 그때 다항식도 유리식으로 골라줘야 됩니다. 반드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는 아니에요. 분모가 없어지면 안 돼요가 아닙니다. 알았죠? 근데 학교 시험은 거의 안 나오긴 해. 그런 거 하나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문제 번호가 하나 아깝거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두세요. 다시 한번. 유리식의 범위에는 누가 포함된다? 다항식이 포함된다. 그거 알아둬야 돼. 어쨌든 분수꼴로. 그럼 유리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준혁아 요거 더해보세요 라고 할 때 우리 뭐 하니? 통분. 그럼 유리식에서도 뭐가 나올 거다? 분명히 사칙 연산 중에 덧셈이나 뺄셈 나올 겁니다. 방법은 딱 하네요. 뭐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통분하시면 됩니다. 그때 통분을 할 때 무조건 둘이 곱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랑 6분의 1 더하세요 하면 곱해서 18로 통분 안 하잖아. 분모를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에서의 최소 공배수가 뭔지를 찾아본 다음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다? 곱셈이나 나눗셈이다. 곱셈이나 나눗셈 분수식, 분수.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 어때? 아, 잘못했다. 뭐야? 먼저 약분을 하잖아. 근데 식에서는 약분될 녀석이 한눈에 바로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면 땡큐지만 안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지. 그래서 뭐 해주고 나서 시작한다? 분자를 먼저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들어갑시다. 그래서 먼저 뭘 해줘요? 아까 최소 공배수 할 때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얘도 먼저 인수분해를 해둡니다. 곱셈 나눗셈도.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소거할 수 있는 인수들끼리
아예 약수가 아니라 약분을 해주는 거지. 그거 말고 설명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학교 시험으로 가보자. 학교 시험에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낸다면은 하나 냅니다.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거 물어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너무 아깝거든. 덧셈 나눗셈 할 때 통분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 약분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알았죠? 그 다음 하나, 시험에 그러면은 유리식에서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 어디서 나오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바로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플에 왜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는 봐서 내일이나 다음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올게. 오늘은 예시 문제를 내가 써주기만 하고. 부분분수로의 변형, 이게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뭐냐면 번분수식의 계산이에요. 번자가 번이다. 번, 니은. 범 아닙니다. 알았죠? 가끔씩 학교 쌤들, 옛날 쌤들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쌤들이 있는데 아니야. 번이야, 번. 분수꼴이 번복해서 나온다고 해서 번분수식이거든요. 어쨌든 요 세 가지 녀석. 요 세 가지 녀석이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리식의 문제고 이 중에 한 문제 아마 출제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번분수식의 계산. 그러면 부분분수는 뭐지? 공식 알고 있나? 민석 씨? 부분분수 공식 알고 있어?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공식. 잘 모르나? 기억 안 나나? 혹시 기억나는 사람? 합의 기억나? 너? 하나를 던져줄까? A 곱하기 B분의 1을 어떻게 고치세요? 이게 부분분수로의 변형 공식인데. 기억 잘 안 나는군. 준혁이 기억나? 잘 모르나? 자, 이 공식은 됐다 중요하다. 너네 아마 나랑 수원을 하다가 우리 수열 못한 채로 넘어왔잖아. 만약에 수열까지 했었으면 그때 내가 한 번 더 강조했을 유형이긴 해요. 얘는 수원과 미적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물론 수투 말고 미적분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도 많이 쓰이는 공식이라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번 내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수원에서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으로는 미적분에서 많이 쓸 거예요. 어쨌든 공식 잘 기억해놔. 일단 부분분수라는 게 뭐냐면 뭐 대충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이거 아닌데.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 그때 분모의 곱을 이루고 있는 각각을 가지고 분수꼴로 만드는 거를 부분분수라고 해요. 분수 두 가지로 뜯어주는 걸 부분분수라고 해.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써준 이거 말고도 부분분수 공식은 실제로 원래 많이 있습니다. 알았죠? 한 3개, 4개, 한 10개 정도 돼. 정석을 보면 거의 한 8개, 10개 정도 정리를 쫙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딱 2개만 알면 돼. 오늘 2개 보여줄게. 그래서 뭐야? 요걸로 뜯어줄 건데 어떻게 뜯어주냐면 목적은 딱 하나야. 시그마에서도 그렇고 지금 수학 하에서도 그렇고 얘들은 항상 더 할 거거든. 그래서 얘들을 빼러 갈 거야. 왠지는 좀 이따 예시 문제를 보면 알 겁니다. 근데 이거 2개 같아 달라. 통분해면 분자가 B-A라서 다르지. 그래서 분자 B-A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다가 얘를 곱해줘요. 어떻게 기억을 하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먼저 분수로 만들어 분모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앞에 거로 분수, 뒤에 거로 분수. 알았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분의 1 있다.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뭐다? 2분의 1. 앞에 거로 분수 2분의 1, 뒤에 거로 분수 4분의 1 빼자. 이렇게 바꾸는 게 부분분수야. 그럼 이걸 언제 어떻게 쓰냐면 이런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개 더할 겁니다. 그때 첫 번째 녀석도 두 번째 녀석도 세 번째 녀석도 부분분수를 써보면 전부 다 4 빼기 2, 6 빼기 4, 8 빼기 6은 전부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을 묶어놓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 안에는 얘는 뭐야? 2분의 1과 4분의 1을 빼고 있겠지. 얘는 4분의 1과 6분의 1을 빼고 있을 거고 걔네들 더하겠지. 얘는 6분의 1과 8분의 1을 뺄 거고 걔네들끼리 더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왜 빼기인지 구조가 보여? 얘네들을 이렇게 소거시켜서 처음과 끝만 가지고 계산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수원을 한번 했던 사람들은 알 텐데 뭐 하다가 끊어졌으니 다 못 봤을 거고 어쨌든 이게 부분문서의 목적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예시 문제를 들어줄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첫 번째 문제. 그냥 단순 계산 말고 두 번째. 아, 잘못 썼다. 두 번째. 실제 너네가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겁니다. 물론 개수는 더 많이, 한 대여섯 개 또는 10개 더 할 거야. 그 중에 일부분만 떼었다고 생각을 해봐. 두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답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풀이 자체가 달라요. 한 녀석만 부분분수 공식을 쓰는 문제야. 구분하겠어? 아까 내가 한번 예시 보여줬지. 그러면은 그걸 힌트로 잡으면 뭐가 부분분수인지 알 거야. 첫 번째 녀석이 부분분수 문제야? 두 번째 녀석이 부분분수 문제야? 준혁아? 두 번째. 왠지 알겠지? 왜? 얘네들이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가 나올 거라서 소거시켜줄 수 있을 때 그때 부분분수 쓰는 겁니다. 얘는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6분의 1 그래서 어쩌라고? 결국 통분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통분형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통분형 문제예요. 그래서 개수를 늘리지 못해. 근데 얘는 중간에 소거되는 형태인 부분분수 문제이기 때문에 10개든 20개든 100개든 더하라고 하면 더할 수 있어요. 왜? 중간에는 싹 다 소거되고 사라지니까. 알았지? 그래서 부분분수 문제다 아니다는 뭐로 구분하자?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분모의 곱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을 잘 보면 첫 번째 분수에서의 한 놈과 두 번째 분수의 분모에서의 한 놈이 겹쳐야 돼. 여기도 겹치는 경우 그때 부분분수를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 알았죠? 예시 문제는 한 요 정도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만나 나중에 너네가 학교 시험 문제야.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문제 만난다고. 알았지? 부분분수야 통분이야? 통분? 아니 뭐야 누가 통분이래? 부분분수죠. 왜? 겹치고 겹치니까. 써주면 분명히 뭐가 나올지 보일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가끔씩 이 문제가 분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때 애들이 질문을 해. 분자가 2면 어떻게 해요? 라고. 분자 2면 뭐 하면 돼? 묶어버리면 되잖아. 그치? 2 묶어놔. 원래 부분수 공식은 분자가 1이니까. 근데 분자가 1이 아닌 경우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뒤에 것 빼기 앞에 거 얼마야? 2죠? 그게 분모로 들어가죠. 그거 없애기 위한 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어. 어떤 거? 잘 봐.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대신에 분자를 이렇게 바꿀 거야. 목적 딱 보여? 분자 2, 3, 4의 목적이 뭔지 보여?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3이기 때문에 그거 없애기 위한 3이고요.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4이기 때문에 그거 없애기 위한 4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들은 쫙 정리했을 때 사라지지? 다 사라지지? 남는 거는 누구만 남을지 예상이 되나? 처음에는 x분의 1 남아있을 거고 두 번째는 원래는 다 사라졌을 거고 세 번째에서는 뒤에 거 남아있을 거라서 사실 눈치 좀 빠른 애들은 다 약분시켜주고 중간 거 다 안 쓰고 생략하면서 처음 거랑 끝에 거만 남겨서 마지막에 통분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x 곱하기 x 플러스 9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답, 9인가? 9 이런 식으로 답 쓰겠지. 알았죠? 이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거저주는 하나입니다. 알았죠? 받아 먹으시고
그 다음에 번분수식의 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미 너네 할 줄 아는 건데 이거 요새 이렇게 안 배운다더라. 한번 봐봐. 번분수는 분수가 있을 때 그 안에 분모 분자에 또 분수꼴이 들어오는 수를 번분수라고 하거든. 그때 너네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배우냐 요새. 이거 어떻게 풀라고 배워? 뭐 분의 뭐야? 그거 어떻게 배웠어? 그거 물어보는 거야 나 지금 중2 때 한 거. 아 그렇게 해? 아 다른 반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어쨌든 가운데 거 2개 곱해서 분모로, 끝에 거 2개 곱해서 분자로 쓰세요. 이게 중학교 거지. 맞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알았죠? 왜?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더 느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귀찮은 문제들이 등장을 하니까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만약에 원래 가운데 거 2개, 끝에 거 2개 하려면 이거 뭐 해야 돼? 분모를. 통분해 놔야지. 분자도 뭐 해야 돼? 통분을 해둬야 된단 말이야. 되게 귀찮아지거든. 불필요한 계산이 하나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계산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게. 하빈아, 분수가 있어. 그때 분모에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 있다고 쳐볼게. 이거 전체를 번분수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2 때문이야? 3 때문이야? 2 때문이죠. 3은 없어진다고 해봐야 그래도 번분수거든. 그래서 문제는 뭐다? 얘 때문이야, 얘. 분수에서 분모에 있는 분모나 분자에 있는 분모 때문에 번분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분모들을 없애주면은 번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혁아, 분모에 있는 분모 A 없애보자. 뭐 하면 돼? 얘를 없애고 싶어. 뭐 하면 돼? 분모 분자를 똑같이 A를 곱하면 되겠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분자에 있는 분모인 C를 없애고 싶으면 뭐 하면 돼? C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야. 그래서 분모의 분모랑 분자의 분모를 곱하는 계산을 모범 답안으로 갈 겁니다. 알았죠? 그럼 저기는 뭐 곱하면 돼? 저기 저거 요거 번분수다. 그치? 얘를 분수꼴로 그냥 분수꼴로 고치고 싶으면 번분수가 아니게 만들고 싶으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하면 돼? x 곱하고 x 플러스 1 곱하고. 됐죠? 준혁아! 그래서 얘를 계산 어떻게 해주면 돼? 분배해주면 되고 분배해주면 되겠지. 알았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귀찮아. x 3승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x라고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한 방에 계산되잖아. 되게 심플해지지? 그 풀이를 모범 답안으로 갈 거예요. 그게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물론 어서와 쟤도 나오지만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오거나 거꾸로 물어볼 겁니다. 아닌 수를 보면서 번분수꼴로 만드는 문제가 또 있어. 거꾸로 가는 게. 여기는 없는데 그 녀석까지 해서 딱 3개가 나온다. 시험에는 무조건. 유리식에서는. 원래 연습해야 되는데 마플 시너지는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예시 문제를 몇 개를 던져줘 본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유리식은 끝. 다시 한번 승진아. 학교 시험에서 유리수와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 문제는 한 3개, 4개, 5개 나올 거야. 근데 유리식에서는 딱 한 문제 등장할 거다. 많아봐야 2문제. 근데 그 한 문제든 2문제든 나오는 게 딱 유형 몇 가지? 4가지 중 하나. 하나는 분수들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덧셈 뺄셈에서 통분했을 때 이미 약분할 거라서 굳이 안 물어봐요. 뭐 물어보면 땡큐인 거지.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덧셈 뺄셈도 통분하면 되니까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저걸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게 부분분수랑 번분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원래는 뭐? 비례식. 옛날에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비례식이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 가비엘이 하면서 이런 것들도 막 했었고, 요새는 가비엘이 교육과정에 사라졌고요. 이미 없어졌어요. 물론 시험 기간이 되면은 비례식 문제 한두 개 내가 던져줄 거야. 혹시 나올 수도 있긴 해.
아예 100%안 나온다는 아니거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마플 시너지에는 유리식이 없어가지고 요 세 개만 강조하고 넘어가는데 얘는 나중에 내신 대비 들어갈 때 마플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할 녀석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어쨌든 그때 한 번 더 해서 보여줄 거고 얘는 정말 가끔 나오는 녀석.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형태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여기까지가 유리식은 끝. 그러면 뭐 하자? 오늘 유리함수 전부 다 해버릴 거다. 알았지? 갑시다. 뭐냐면 이제 유리함수를 배우러 갈게요. 근데 여기서 승진아, 그냥 네가 아는 대로만 편하게만 대답해. 다항함수가 뭐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대답을 해봐. 다항함수가 뭐야? 그럼 다시 질문해볼게. 다항식이 뭐야? 그럼 다항함수는 뭐야? 똑같은 거지 결국.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거는 다항식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다항함수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다항식으로 만든 함수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알았지?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유리함수는 뭐겠어? 무슨 식으로 만든 함수?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 오케이? 자, 그러면 유리식의 정의가 뭐였지? 아직 쓰지 말아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었지. 그치? 맞지? 그러면서 아까 내가 처음에 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준이가 많이 졸리네. 아까 처음에 뭐도 나온다 그랬어. 뭐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 다음 중 유리식인 것은? 이라고 할 때 다항식을 줘도 유리식이다라고 했지. 그럼 다시 질문. 다항함수는 유리함수의 범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다항함수도 들어가야 돼. 원래 유리함수의 범위는 그래. 알았지? 혹시 학교쌤들이나 예전에 이제 너네가 처음에 수학과 선행할 때 유리함수의 범위를 이게 아니라 되게 좁게 얘기하신 거는 그냥 수학과만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나도 지금 줄일 거고. 알았지? 자, 유리함수의 범위는 뭐다? 모든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의 종류입니다. 근데 수학 하에서 나오는 유리함수는 오직 뭐만 다룬다? 분모는 몇 차? 1차인 것만 다룰 거야. 그 다음에 분자도 몇 차? 2차 안 갑니다. 원래 이 분자가 2차인 것도 유리함수엔 들어가.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가보면 유리함수의 범위가 더 넓어져 있을 거야. 1차분의 2차도 다 유리함수라 부를 거야. 근데 수학 하에서는 분자도 1차의 범위 벗어나지 않고요. 차수가 더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원래는 지금처럼 약분을 했을 때 상수함수가 나오는 것도 유리함수의 범위에 속하지만 그런 녀석은 안 다룰 거예요. 오직 1차분의 1차 혹은 1차분의 상수꼴을 유지하는 형태, 약분이 안 되는 형태만 다룰 겁니다. 그게 수학 하에서 나오는 유리함수. 알았지? 원래 유리함수의 범위는 훨씬 넓어. 계속 말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를 한번 살펴보러 가자. 자, 그때 너네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 봐.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함수 처음 배웠어? 이차함수 처음 배우죠? 수학 3학년이냐? 2학년이지. 3학년이야? 어쨌든 중3 때 이차함수를 처음 배웁니다. 그때 어떻게 배워? 제일 먼저 뭐해? 이거 하잖아. 그럼 모는 종이 가지고 오지. 이전에 표에다가 땡땡땡 해서 집어넣지. 뭐 마이너스 3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 0, 1, 2, 3 막 넣어보지. 그거 막 쓴 다음에 그걸 이제 점에다 찍으라고 하지. 모든 종이에다가. 그리고 빵빵빵 연결해본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런 곡선이 되네 하면서 배우지. 그래서 뭐 대칭 이런 특징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해? 상수배를 하지. 그 다음에 뭐해? 평행이동을 하지. 그 다음에 뭐해?
전개한 형태 일반형은 반드시 꼭지점 찾기 위해서 표준을 바꾸라고 하지. 그 순서로 배우잖아. 그래서 유리함수도 원래는 저 순서로 배우는 게 정상입니다. 알았죠? 그럼 제일 심플한 유리함수 뭐야? 제일 심플한 분모 1차식 몇 차? 1차식 어떤 식이야? 1차 중에 제일 단순한 1차 뭐? x. 그럼 분자는 1차 상수 중에 단순한 건 뭐? 상수. 상수 중에 제일 단순한 상수 뭐? 1.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거 초딩 때 배우잖아. 그죠? 무슨 곡선? 반비례 곡선 하면서 반비례 곡선 하면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이걸 또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냥 우리 이거 기억나지? 하면서 쓱쓱 그려놓고 넘어가도 상관없지. 원래는 x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면서 막 점을 찍어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생략하고 그냥 바로 반비례 곡선 한 쌍으로 그리면 된다. 그치? 그러면서 강조만 하시지. 유리함수는 반비례 곡선이랑 똑같아. 반비례 곡선은 두 개를 하나의 함수로 한 세트로 생각한다. 그치? 한 쌍을 갖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만 딱 강조하고 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뭐 해야 돼 이제? 상수배를 해봐야겠네. 그래서 상수배를 하는데 원래는 유리함수의 범위에 k가 0이 되더라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르게 되지만 진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특징만 알아볼 거니까 k는 0이 아닌 형태를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뿅뿅뿅 해요. 맞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이거 지운다 이제.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갈 거고. 그때 원래 지금 주중만은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조금만 건너뛸게. 알았지? 요것만 하나 건너뛸게. 그 다음으로 갈게. 얘는 그래프만 그려보고 치우고. 어쨌든 평행이동 해보자.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해봅시다. 얼마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해봅시다. 분모 뭐예요? X-M. 분자 뭐예요? K. 그 다음 원래 Y는 뭐였어? Y-N. 넘어가자. 플러스 N. 야! 세종모! 와! 주저 저 위에 그 뭐야 그 뭐 후디스였나? 후디스였나? 그 뭐야? 벗어 그거. 더우면 졸려. 차라리 춥게 있어. 춥게. 잠 깨세요. 알았죠? 너무 졸리면 뒤에 가서 들어. 저거 책상도 사놨잖아. 너네는 선생님들한테 맞아본 적 없지? 그지? 이게 뭐 때린다 맞는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학원에서 진짜 후드려 맞았거든. 학원에서 엄청 맞았어. 학교도 맞는데 학원이 진짜 약간 무섭게 때리는 선생이 있었어. 우리 학원은 있잖아. 내가 다니던 학원은 종합학원 시절이니까 그리고 대형 학원이 유행하던 시절이니까 요새는 솔직히 학원이 진짜 크다 해봐야 뭐 한 층? 두 개 층 정도 쓰거나 이게 단데 옛날에는 학원들이 무조건 한 건물을 썼어. 진짜 대형 학원들은. 그럼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10층까지 전부 다 한 학원에 다 썼어. 우리 학원도 그랬고. 부산에 이제 서전학원이라고 있었거든. 지금은 망했는데 대형 학원이 다 망하면서 망했는데 이 서전학원이라는 학원이 겁나게 커서 부산에 한 15개 지점을 두고 있었는데 전부 다 건물 하나씩 다 써. 근데 그게 너무 판을 크게 치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 대성학원이 부산에만 들어왔다 하면 망했어. 얘네들 때문에 애들 뺏겨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3층이 교무실이었거든. 3층이 교무실인데 교무실을 이제 계단 딱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어쨌든 딱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기 이제 정수기. 그 다음에 여기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데스크. 그 데스크 뒤에 이제 원장 선생들 정도 되는 좀 급 높은 사람들이 있고 이 안에 이제 대표 원장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형 상담실.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싹 다 여기 다 교무실이었거든. 선생들이 한 50, 60명이 다 여기 다 있어. 여기 가면은, 야, 이때 이 학원이 체벌로 또 유명했던 학원이야.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뭐 당구 큐대처럼 얇은 거 아니고 뭐 안테나처럼 잔인한 거 아니고 전부 다 똑같은 몽둥이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학원에서 만든 거. 강목 있잖아, 강목. 깡패들이 들고 다니는 강목. 그 강목이 조금 얇아진 상태로 한 두께 한 2cm 정도 되는, 그리고 폭은 한 6cm 정도 되는 이만한 강목을 청테이프로 칭칭칭칭칭칭 감아놔. 강목은 너무 깡패 같으니까 그런가 봐. 청테이프로 칭칭칭칭 하면서 초록색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선생들이 전부 다 하나씩 끼고 다녔거든. 수업 갈 때마다. 근데 이게 이제 강목이다 보니까 좀 약하잖아. 아무리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도. 애들 한 10명 때리다 보면 부러지거든. 그러니까 학원에서 단체 주문을 하나 봐. 야, 여기 교무실이고 선생들이 막 앉아있잖아.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땡 하면 이제 우르르 나가겠지. 그때 여기에 우산꽂이 같은 게 있어. 우산꽂이 같은데 이런 몽둥이가 막 꽂혀 있다? 선생들이 이제 수업 나가면서 하나씩 쓱 뽑아가. 이 건달 아니냐? 이 정도면은. 전부 다, 나 연장 챙겨라 하면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아,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나를 가르쳤던 물리 선생님이 이걸 들고 다녔는데, 여선생이었거든? 이걸로 안 때려. 여선생은 저걸로 때리면 손이 아프잖아. 그래서 출석부 가지고 애들 조는 애들 있으면 출석부 가지고 막 설명하면서 근처에 가가지고 대가리를 바로 빵 찍어버리거든. 와, 졸라 아파. 그랬었는데 조심하세요. 알았죠? 내가 너희들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맞고 자랐다. 하지만 난 너희들 안 때리지 않냐. 졸린 건 내 탓도 있지. 그치? 자, 게임. 자, 어제를 가자. 뭐 하다 말았니? 그래서 평이동해서 요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요쯤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게 다?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뭐라고 부를 겁니다?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참고로 유리함수에서는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명칭 잘 안 쓴다. 알았지? 안 졸리면 앉아 다르서 들어와. 그러면 이제 무슨 형도 있다? 일반형도 있다. 일반형은 뭐다? 통분되지 않은 형태. 아니, 통분이래. 뜯어놓지 않은 형태. 쟤네들을 통분을 한 형태. 그래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1차분의 1차꼴을 유지하는 녀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넘어갈 건데, 이거부터 설명하자면, 자, 참고로 일반형을 다루는 교과서의 자세. 교과서에서는 뭐라 푼다? 우리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할 때 일반형을 주어지면 뭐해? 무조건 완전 역을 만들잖아. 그 꼭지 좀 찾고 하잖아. 실제 문제 풀 때는 완전 역을 고치냐? 중딩 때는 했지만 우리 이제는 안 하잖아. 그냥 일반형 상태에서 축 바로 찾잖아. 그리고 대입해서 y좌표겠지 하면서 찾잖아. 그치? 그것처럼 표준형 변형 안 하거든. 교과서는 표준형 꼴로, 즉 y는 x-n분의 k 플러스 n 꼴로 바꾸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풀 때는 그거는 너무 느린 걸 알아서 이렇게 바꾸는 문제는 딱 한 문제. 그거 설명할 거고, 그 외 나머지는 그렇게 안 풀 겁니다. 다 일반형 상태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할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쭉 넘어갑시다. 자, 그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녀석은 초딩 때 한 거고, 두 번째 녀석은 너희들은 굳이 정리를 안 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거는 성질 정리 안 한다는 거지. 그래프까지는 그려보자. 그릴 줄 알잖아. 자, 승진아, x분의 k라는 함수를 딱 만났어. 네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봐. 뭐 봐 그러면? 누구 확인해? 점근선. 근데 점근선 이미 알잖아. 그럼 뭘만 봐? k만 딱 보면 되지. 그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딱 k 하나야. 뭐? k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K가 음수면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가면 되지. 그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넘어가자. K가 음수면 어느 방향으로? 2, 4, 4분면 방향으로. K가 양수면 어느 방향으로?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러면서 원래 아까 너희가 얘기한 점근선이라던가 정역, 지역 이런 거 다 나와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성질 5가지 쫙 원래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로 거의 안 물어보기 때문에 마프로 물어보는데 학교 시험에는 이걸로 안 물어보기 때문에 패스. 여기서 바로 정리하자. 이거 정리하면 쟤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자. 뭐 하자? 평행이동하자. 그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는 아까 승진이 말한 대로 뭐 찾아내야지? 2차 함수라면 꼭지점을 찾지. 원이라면 중심을 먼저 찍지. 처럼 이 함수에서는 제일 먼저 뭐 찾지? 점근선. 원래 점근선 뭐야? x는 0이 점근선이지. 그럼 그게 어디로 갔겠어?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움직였는데 Y축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움직인 안 움직인 거야 이거는. 안 움직인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면 끝나고요. 마찬가지 점근선은 Y는 0이요. 그래서 움직이겠지. 위아래로. Y는 N으로 왔을 겁니다. 요게 점근선이야. 그럼 이제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어떻게? K의 부호를 보고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물론 한 쌍으로. K가 음수면 반대로 그려주면 되지. 물론 한 쌍 유지해야 되고. 됐죠? 끝. 그럼 이제 여기 바로 성질 찾아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성질은 5가지. 참 기억 1, 2, 3, 4, 5번으로 물어보기 되게 좋겠네. 자, 첫 번째 갑시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 뭐예요? 정의역과 치역. 두 번째는요.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근선. 세 번째는요. 이 참수처럼 한 특징, 대칭이라는 성질, 대칭성. 요 3가지. 밑에 4가지, 4번째, 5번째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가자. 기준이 뭐야? 점근선. 자, 다시 점근선 그렸어. 근데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함수를 알기 때문에 한 얘기고 실제로 안 하잖아. 실제로는 유리함수의 식을 그냥 바로 띵 던져줄 거란 말이야. 그럼 식을 보면서 점근선 찾아가자. 아까 점근선 누가 대답했지? 승진. 이 식만 딱 보면서 점근선 찾아봐. 어떻게 찾아야 돼? 그렇지. 점근선의 이름을 보면은 점 문과 사람들 한문 배운 사람 점자가 뭐냐? 나 뭐 몰라 한자는. 뭐 이런 표현이겠지 뭐. 점진적으로 할 때 하는 그 점자겠지 뭐. 뭔진 모르겠다. 무슨 점이겠지. 그거랑 근 가까워진다. 선 가까워지는 직선이란 얘기지.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가까워지기만 할 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즉 점근선은 뭐다? 가지지 못하는 선. 가지지 못하는 xy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뭘로 찾으면 돼? 분모가 0. 0인 놈이 선인 거지. 분자가 0이 아닌데 분수가 0이 될 수 있냐? 없지. 그럼 분수가 0이 될 수 없으면 y는 더하기 n 가질 수 있냐 없냐? 없죠. 그래서 가지지 못하는 값은 그냥 뒤에 주면 n. 찾을 수 있지. 목적은
점근선은 진짜 목적은 이게 아니야. 진짜 점근선 찾는 목적은 여기에서 나올 거야. 이것도 외우고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다음에 너네 말이 길어졌는데 이게 대칭성 아니야? 대칭성? 대칭성 몇 가지 나와? 크게 보면 두 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무슨 대칭 무슨 대칭? 잠깐만 거기까지. 일단 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어떤 선에 대한 대칭. 무슨 대칭이야? 요 녀석은 원점 대칭이 맞지만, 그치? 원점에 대해서 대칭 꼬릴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원점이 아니잖아. 무슨 점이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점 대칭 성질을 갖습니다. 그때 무슨 점? 점근선의 교점. 한글로 기억하세요. n, 외우지 마세요. 한글로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선 대칭. 대칭인 선이 두 개가 있겠지. 그래서 총 세 개야. 무슨 선과 무슨 선? 원래 여기서는 무슨 선?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하고. 근데 그거를 뭐 했어? 유리함수가 평이이동될 때 얘도 같이 이동하지 않았겠냐? 그러면 뭐는 유지할 거야? 기울기는 유지하고 움직였겠지. 그때 여기겠지. 여기로 오거나. 그러면 선대칭 두 기울기는 1과 마이너스를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기울기만 알고 끝이 아니지. 뭘 지나야 돼? 또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한글로 역시 기억하세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이게 유리함수의 대칭인 성질을 갖는 그 직선 두 개.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물어봐. 얘들은 다른 보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참거지.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의역, 2번 지역. 두 개 쪼갤 거야. 3번 점근선, 4번 대칭성. 뭐 점으로 물어볼 수 있고 선으로 물어볼 수 있고 어쨌든 하나의 대칭.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얘랑 비슷한 뭔가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보통 위에 3개, 4개를 물어본다. 알았지? 정의역 지역 쪼개서 4개. 어쨌든 그럼 얘는 어디다 써먹는 거야? 그림을 그릴 때 너네가 참고하세요라는 성질인 거지 물어보니까 잘 외우세요는 아니야. 어쨌든 K가 양수함수에 따라 그려지는 거 알지? 보통 이거를 양수일 때는 뭐 정준으로 오른쪽 왼쪽 아래로 그린다. K가 함수면 오른쪽 아래와 왼쪽 위로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물어보지도 않는 거 귀찮아가지고 나는 1, 3, 4분면. 진짜 4분면은 아니지. 진짜 4분면은 얘를 기준으로 1, 4분면, 2,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니까 그건 아니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의 방향으로 라고 할게요. 이 앞에는 점근선을 기준으로란 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 4, 4분면 방향. 그러니까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로 그리세요 라는 얘기. 그것만 알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원래는 여기서 K가 1, 막 2일 때, 3일 때 점들 쿵쿵쿵쿵 원래는 찍어봐야 돼. 그치? 근데 이미 알잖아. 이게 K가 1이라면 2고 3일 거라는 거. 그래서 K가 어떻게 될 클수록 뭐하다? 점점 그 사이 간격이 뭐하다? 멀어진다. 그때 멀어지는 기준을 어디를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저기 첫 번째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은 어디서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도 하겠지만
더 이상 원점이 기준이 아니지.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멀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귀찮아서 점근선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얘기를 할 거야. 알았죠? 예. 얘도 역시 마찬가지. 너희들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2개 이상 겹쳐 그릴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참고하는 거지. 참고지에서 물어보니까 외우세요. 뭐 어떤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외우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안 물어봐요. 물어봐봐야 뭐 다 맞추는데.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성질이니까 그거만 잘 기억하자. 그 다음 마지막. 누구 안 했지? 정의역 치역을 안 했지. 근데 정의역 치역은 사실 외울 게 아니죠. 정의역 치역은 진짜 쉬운 성질이지. 외울 필요가 없어. 정의역이 뭐야? 대응에 참여한 가질 수 있는 x값. 치역은 뭐야? 역시 대응에 참여한 y값. 가질 수 있는 y값. 근데 점근선이 뭐야? 가지지 못하는 xy값. 뒤집어 버리면 끝나네. 그래서 그 실수. 치역은 y는 n이 아닌 실수. 하면 끝나서 외울 게 아닙니다. 정의역 치역은. 알았죠? 그렇게 해서 유리함수의 성질 일반형으로 갈 때, 자, 일단 하나는 너희들이 옛날에 했을 거니까 하나는 정리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유리함수 끝이야. 다 잘 정근선 대칭성. 그리고 굳이 하나 더 가자면 정의역 치역은 점근선과 완전 반대. 뒤자. 자, 그러면 여기로 갈게요. 자, 다시 예시 문제로 잠깐 들어가 볼까? 자, 옛날에 너네가 배웠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만나는 문제는 3번째 형태가 아니라 저기 전 4번째 형태일 거야. 교과서적인 가 있어. 얘를 일단 점근선을 찾든 목적 그래프거든. 표준형 언제 우리 이번 산술기하에서 1차분의 2차의 최소값 구하기 할 때 했던 녀석이다. 그치? 맞지? 나 분자를 분모의 배수의 꼴로 바꿔줍니다. 맞춰주면 되고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뭐 분자를 분모로 나누세요 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아. 상수항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3만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돼?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 그러면 점근선 뭐야? x는 마이너스 1, y는 뭐야? 2 하면 된다. 그치? 그러면 너희들이 점근선을 그려주면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그 다음 k 값이 뭐니까? 마이너스 3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린다 안 그린다? 아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요거를 바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때 이거 바로 줄 알지? 여기서 대답.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그렇지. 결국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됩니다. 분모는 안 바뀌거든. 같은 원리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모가 0이다. 이거 외우라 그랬고. 민서가 y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어. 잘 안 나나? 준혁이 기억나? 점근선 y 거 어떻게 찾았는지? 응.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해? a분의 c로 외우지 않을걸. x, 눈부셔. x항의 개수의 b라고 외우라고 하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분모 0 된 거 찾아야지. x는 마이너스 1. 근데 분모의 개수, x의 개수는 1이니까 1분의 2로 y는 2. 이렇게 점근선 찾으면 됩니다. 알았죠? 기억할 수 있겠지, 민석 씨? 왜인지는 이 상태에서 점근선 찾아보면 분모가 0 된 건 똑같으니까 저꼴로 바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를 너희들이 직접 바꿔보면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쉬운 원리지. 분자를 ax 플러스 b꼴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개수 맞추기 위해서 a분의 c를 붙여두면 되고 그 a분의 c가 나올 거야. 알았죠? 근데 문제가 있어. 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2x-1이 있다. 하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고 했다고 치자. 이렇게 찾았어. 그대로 쓰고 싶다 해서 점근선을 바로 들어간 사람들은 x는 마이너스 1 찾아. y는 2 찾아. 거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이 문제지. 자, 이렇게 뭘 보면서 그래프 그려? 이렇게 뭘 봐? K. 뭐야? 분자가 음수기 때문에 이쪽 꼴로 그리잖아. 근데 몰라. 모르는 그죠? 그래서 정근선을 찾자. 그 다음에 뭐해? 아무나 넣어봐. 라고 할 겁니다. 그게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서예요. 일반형에서. 아이 숨차. x에 뭐 넣어봐? 이거 뭐 넣어봐? 병신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은 안 넣겠지. 뭐 넣어봐? 0 넣어보자. 0. 뭐 나와? 1분의 마이너스 1. 몇 콤마 몇? 콤마 마이너스 1 지나네. 어떤 점? 요 점인 거지. 또 우린 뻔하잖아. 점근선을 기준으로 요쪽 그리거나 이쪽 그려야 되는데 이 점을 지나려면 방법은 무조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K 모른 채, K의 부를 모른 채로 그렇게 그리는 게 유리함수의 일반형 그리는 방법이에요. 먼저 뭐 하자? 이 상태에서 식정리 없이 점근선 찾자. 그 다음에 뭐 하자? 아무런 x나 하나 대입하자. 알았지? 승진아! 오늘 세종고 둘이 왜 이러냐? 오늘 뭐 체육대회라도 했어? 얘는 기숙사 학교면 현장 체험 이런 거 가? 언제 가? 금요일에 가? 어디로 가? 여기? 굳이? 뭐 호수공원 가? 그것만 아니어라. 수목원? 국립수목원? 이리 와. 제일 부럽다. 너는? 아직 얘기 없나? 어? 대전? 맞다. 너네는 뭐 에버랜드 이런 데 가는 학교 없냐? 왜 취소됐지? 제일 만만한 게 에버랜드 아니야? 롯데월드는 솔직히 이제 너무 멀고 여기는. 그지? 에버랜드가 좀 만만하잖아. 그나마 용인이니까.
서울 애들은 진짜 그냥 무조건 거의 뭐 99% 롯데월드 가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지난주 토요일인가? 아, 금요일인가?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 어쨌든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이제 애들 시험이 우르르 끝났으니까 대부분 이제 현채를 많이 가거든. 야, 애들이 명단 보내준 거야. 롯데월드 입구에 이제 학교 명단이 쫙 적혀 있는데 학교 몇 개가 몰렸는 줄 알아? 학교 명단이 A4 3장으로 있더라. 그 말이 되냐? 오늘 하루 롯데월드 방문하는 단체 관람객 수 하면서 딱 A4를 롯데월드에서 뽑아가지고 붙여놨더라고. 근데 그게 A4 3장이야. 그럼 뭘 타? 했더니 3개 타고 왔대. 몇 시에 갔네? 아침 10시에 갔대. 밤 10시에 폐장할 때까지 있었는데 3개 탔대. 이게 말이 돼? 왜 간 거야? 이제 곧 할로윈이라고. 어? 오늘 며칠이야? 22일? 이제 끝났네? 할로윈 다 돼가네? 10월 말이잖아. 또 롯데월드 가겠네. 얼굴에 상처 하나 그려놓고 승진이 막 교복 입고 얼굴에 상처 그려놓고 막 눈 시뻘건 거 렌즈 끼고 가겠네. 안 가나? 미안해. 자, 가자. 나도 작년까지는 얘들아. 계속 안 가다가 작년에 한번 할로윈 데이 때 그거 교복 입고 한번 가봤는데 재밌긴 하더라. 야, 36에 교복 입고 가면 얼마나 기쁜지 알아? 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데 민증을 달래. 와, 씨. 어쨌든 가보자. 됐죠? 요걸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풀어보면 알 거야. 됐다, 쉬워요. 그냥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 딱 두 가지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외워서 푸는 거고 다 그래프만 보면 돼. 뭐 합성함수 얘기 들어오지. 근데 너무 쉬운 것만 남아, 유리함수에서는. 그럼 딱 조심해야 되는 거 딱 두 가지 뭐. 하나는 역함수, 하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 딱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그 외 나머지는 졸라 쉬워요. 유리함수는. 그리고 무리함수는 심지어 더 쉬워. 왜? 그래프가 심플하거든. 대신에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무리함수도. 뭐랑 뭐만. 역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만. 대신에 그 조심해야 되는 원리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조심하는 방법이 유리함수보다 조금 더 복잡해져. 그것만 조심하면은 나머지는 진짜 다 똑같아. 그래프 그리면 다 나오거든. 유리함수의 문제의 거의 99%는 다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기 연습하면서 문제 풀어갈 거야. 알았지?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준내 쉬워. 그럼 결국 이번 시험의 포인트는 어디다? 그래서 내가 계속 경우의 수 하는 거예요. 유리무리함수는 진짜 외우면 끝나거든. 딱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유형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끝나서 됐다 쉬워요. 알았죠? 그럼 그 두 가지가 뭔지는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얘기하자. 잠깐 쉬었다 할까? 시간 오버됐네. 보자. 그래프래.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자. 어디로 가냐면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이 몇 번이야? 719번. 719번 문제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답 몇 번이죠? 2번. 그렇지. 보자마자 바로 답 나오지. 평이동하지 않은 정도로 물어보면은 이게 너무 심플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평이동한 후의 성질을 주로 물어보지. 평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질은 너무 쉬워가지고 뭐 지금은 연습용으로 한번 해봤지만 뭐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문제는 721번부터 아니죠. 자, 721번 문제는 앞으로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리함수의 제일 첫 시작. 2차 함수라면 꼭지점을 찾았겠지. 원이라면 중심을 찾았던 것처럼 유리함수에서 뭐부터 찾자? 점근선 찾자. 딱 보자마자 A 얼마야? 마이너스 3. B는 얼마야? 8 하고 바로 끝나면 된다, 그치? 이런 식으로 점근선 바로 찾아보셈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넘어가 보자. 이제 무슨 형? 일반형으로 나오네. 일반형으로 나와도 마찬가지. 점근선이 주어져 있다. x는 2. 2가 왜 나왔을까? 분모가 뭐였으니까? x 마이너스 2였으니까 나왔을 거고 y는 마이너스 1은 왜 나왔을까?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나왔겠지. x들이 개수의 b. 1분의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 하나 남은 거야? b 하나 남은 거지. 그럼 미수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쓰는 작업이 바로 뭐다? 지나는 점 대입하기. 그러면 b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얼마야? 1이겠네. 1. b는 1. 그렇게 a 값 마이너스 1, b 값 1, c 값 마이너스 2 되게 3개 다 찾았으니까 다 곱하면 뭐야? 2야? 답은 5번 하고 나오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조금 바꿔볼까? 이번에는 뭐 해볼까? 여기 없나? 없네. 뭐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제 뭐 한다? 거꾸로 주기도 합니다. 뭐 방금 문제는 뭐였으니까? 점근선을 줄 테니까 식을 찾아봐. 그전에는 뭐였어? 식을 줄 테니까 점근선 찾아봐. 이제는 뭐 하겠어? 섞어버리기 시작하겠지. 몇 번? 725번 갑니다. 풀어보세요. 725번이요. 호다닥 풀어봐요. 딱 10초짜리 문제죠. 네, 10초 끝. 자, 3 뭐야? 그렇지. 바로 나오지. A는 마이너스 2. 미쳤나봐. 플러스 2. A는 2. 그치? 왜? 이건 뭐야? 살짝 섞었네. 점근선을 제공을 했는데 살짝 섞었네. 뭐 대체했어? 대칭인 점을 가지고 점근선을 대체하고 있는 문제인 거지. 맞죠? 자, 대칭인 점 x는 마이너스 2, y는 c. 그게 바로 뭐다? 점근선. 그거랑 주어진 함수를 비교하란 얘기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유는 a가 2였으니까. 그 다음 c는 1분의 3이었으니까 3. a, c 값 나왔고 b 하나 남았네. b를 구하는 거는 뭐다? 지나는 점. 대입하면 나오니까 b는 생략할게요. 알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점근선이라는 걸로 대칭인이라는 점으로 뭐다? 점근선을 대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 이번엔 어디로 가볼 거냐면 다른 것들은 당신들이 하세요. 편의동 필요 없고. 아씨, 아닌데? 여기 있다. 자, 747번 풀어보세요. 역시 시간 드릴게요. 747.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뭐랑 섞었어? 대칭인 선. 그치? 대칭인 선을 뭘 지나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거든. 근데 그래프에서 힌트 나오잖아. 원래는 점근선을 찾아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를 이용하는데 거꾸로 주어졌네. 뭐가 주어졌어? 대칭인 선들이 먼저 주어졌어.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돼? 교점을 찾게 되면 그게 또 점근선이랑 같이 만나잖아. 맞죠? 그래서 둘이 뭐 합니다? 연립을 하시는 거죠. 대칭을 나타내는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해주게 되면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3, y는 뭐 나와? y는 뭐 나와? 마이너스 1. 그게 바로 뭐야? 점근선이지 뭐. 그렇게 점근선을 또 제공하기도 하네요. 맞죠? 그거 가지고 아까처럼 찾아가면 되겠네. b 얼마야? a는 얼마고? a는 마이너스 1, b는 3이겠다. 그치? b 조심, 부호 조심. 그러면 원래는 이제 뭐 c 하나 더 주면서 뭐 이제 지나는 점 이런 걸로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빠졌네. 이렇게 a, b 찾으면 끝납니다. 맞죠? 됐죠? 예, 론나 쉽네요. 끝. 뭐 그 정도로 이제 주어집니다. 이게 다죠 뭐. 자, 그러면 진짜 평이동에서는 진짜 설명할 거 없나? 아니, 이거 졸라 중요해. 자, 유형 5번 별표. 자, 유형 5번 별표.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유형 5번입니다. 자, 너희들이 풀어봐. 741번.
741번을 푼 사람들은 743번도 하나 더 풀어볼래요? 741, 743 두 개.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을 보면은 표준형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계속 얘기하지. 근데 진짜 표준형을 바꿀 일이 단 한 번도 없을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교과서에서는 항상 표준형으로 바꾸자라고 하지만 실제 너희들의 풀이에서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문제는 딱 한 문제 존재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얘야. 뭐 찾기? 평행 이동 후 겹치는 것 찾기. 자, 그럼 간다. 너희들 어차피 수학 1 다 했으니까 수학 1 때 했던 얘기야. 알았죠? 그거 또 하는 겁니다. 빨간색이야. 평행 이동 후 겹치는 것 찾기. 자, 대칭 이동도 있는데 평이동만 먼저 얘기할게요. 평행 이동 후 겹치는 문제. 겹치는 것 찾는 문제. 겹치는 것. 그때 지금 내가 써주는 것들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녀석입니다. 제일 쉬운 함수 뭐? 직선은 뺄게. 2차. 2차 함수라면 준혁아, 뭐가 바뀌면 안 돼? 네? 2차 함수를 평이동했다. 준혁이. 바뀌면 안 되는 거. 뭐가 안 바뀌어? 폭.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야? x제곱의 개수. 그렇지? 2차의 개수. 그 다음 2차 함수하고 나면 수학 3에서 처음 배우는 곡선. 무슨 곡선? 원. 뭐가 바뀌면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이제 수학하, 수학하. 유리함수는 뭐가 바뀌면 안 돼? 그렇지. K가 바뀌면 안 되거든. 그래서 K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뭐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 아직 안 했지만 수 1 때 했었을 거다. 누구의 개수? X의 개수야. 자, X의 개수라는 거는 루트의 개수 아닙니다. 루트 속으로 싹 다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X의 개수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수 1으로 넘어가 보자. 뭐 있어? 지수로그. 이게 원래 중요하지. 지수로그에서 바뀌면 안 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결국 한 단어로? 오, 깜짝이야. 뭐 바뀌면 안 돼? 기억이 안 나요. 하빈아? 기억이 안 나요. 민서가? 우리 수원 왜 했어? 그냥 수 하나 할걸? 밑이 바뀌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너네 내가 지수함수부터 했나? 아, 내가 안 했구나. 아, 그러면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다. 정리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난 뭐부터 했냐? 아, 삼각함수. 아, 맞다. 어쨌든 밑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때 밑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뭔가가 또 있어. 지수에서는 밑을 바꾸는 역할. 누구? x의 개수도 바뀌면 안 된다. 이건 쉽지? 왜? 2의 x승과 2의 2x승은 밑이 다른 거잖아. 그지? 이건 쉬워. 로그는? 로그의 개수가 바뀌면 안 돼. 그치? 왜? 로그의 개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밑이 바뀐 거는 똑같지. 왜? 저기가 역할이 뭐거든? 밑을 바꾸는 역할도 하거든. 오! 신선한 걸 한 건가? 그래요. 뭐 어쨌든 또 그런 역할이 있어. 그러면 애들이 질문을 해. 선생, 그러면 로그에서는 x의 개수는 바뀌어도 돼요? x의 개수는 내 맘대로 바꿔도 돼? 네, 돼요. 왜? 걔는 밑이 아니라 y 좌표를 바꾸는 거, y 절편을 바꾸는 거. 즉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으로 설명 가능한 거거든. x의 개수는 바뀌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정리해요. 수원 때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야. 그래서 뭐 찾으러 가자?
다 K 찾으러 가는 겁니다. 주어진 놈 K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네들을 볼 때 K가 1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얘 뭐예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빼기 1. K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평이동만으로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맞죠? 얘는 부호가 바뀌었네. 그럼 뭐까지 해야지? 대치이동까지 해야지 만들 수 있는 녀석. 그래서 탈락. 니은 가보자. 니은은 뭐야? 니은은 되지. 분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뜯어버리면 x-1분의 1에다가 플러스 1이라서 k 1이네. 오케이, 참. 그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지. 가주면 x 플러스 얘 2배, 상수항 1. 그래서 저 1이 k를 결정하는 거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다? 743번 틀린 사람들 분명히 있을걸?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보자. 나도 답은 몰라. 평이동에 의하여 함수와 겹치는 거 찾기. 자, 승진아. 이 함수에서 주어진 함수. 지금 네모박스 위에 주어진 함수에서 k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물론 마이너스 1로 읽고 싶은 사람들은 분모의 x의 개수를 다 2로 해줘. 알았지? 그걸 맞춰줘야 돼.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되게 어려워질 거야. 왜? 내가 새로운 보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 미음 y는 x 플러스 1분의 x. 자칫 잘못하면은 미음을 참이라고도 할 겁니다. 왜요? 정리해보면 얘는 k가 뭐로 보이거든? 마이너스 1로 보이거든. 참이라고 하기 되게 좋지. 그치? 그래서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했을 때의 분자를 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로 읽고 싶은 사람들은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도 뭐로 고쳐줘? 2로 고치고 나서 k를 읽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틀려야 돼. 원래는 그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마플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아래네. 그래서 나는 일단 k를 뭐로 갈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읽을게요. 알았죠? 가자. 그럼 얘는 뭐야? 맞네. 그대로 가면 되는구나. k 얼마야? 2분의 1이지. 평행이동만으로는 탈락. 대치이동이 들어와야 되고 2번은 니은은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읽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참. 맞지?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답 뭐야? 니은 디귿이냐? 리을은 땡이네. 그럼 답은 4번이겠네. 4번 나왔어? 오케이? 네,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뭐 찾기? K값 찾는 문제. 무슨 문제다? 평행이동 후 겹치는 것 찾기. 그때 페이크를 주려고 대치이동도 막 껴버린 경우 있어요. 대치이동 껴져 있으면 뭐 K의 부호 바뀐 것까지는 허용함. 알았지?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건데 대칭성이기는 해. 그때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있냐? 여긴 없네. 되게 빙신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ac는 당연히 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지? 알았죠? 그거는 ac는 미지수가 아니야. 그냥 준 거야. 알았지? 네, 그거 참고하고. 다른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 문제 풀어볼래? 746 기기. 자, 얘들아. 이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뭐야? 견문선을 찾아. x는 마이너스 3, y는 k. 그 다음에 뭐해? 대입을 하고 있어. 결국 결론은 똑같기는 해.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놈의 교점 자체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라서 뭐 하겠어? 둘이 일치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보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3 하고 나와야 돼. 답은 1번.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주면 다 그렇게 풀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먼저 푸세요라고 한 거는 그냥 다른 표현 방식 하나 때문에 뭐라고 딱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딱 줘버리는 순간 애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F 인버스를 찾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 아쉽지 너무. 그치? 좀 아쉽지.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는 유리함수에서 물론 역함수 구하는 게 너무 쉽기는 해. 다들 알 거야.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공식이 있잖아. 그냥 자리 바꿔버리면 끝나잖아. 보호라. 기억나나? 좀 이따 다음에 얘기해 줄게. 내일이겠지? 그 녀석만 쓰면 끝나거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풀이가 있잖아.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거는 Y는 X 대칭시켰을 때 자기 자신, 그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Y는 X에 대한 대칭. 대칭인 직선을 Y는 X로 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나온다. 이 표현 등장하면은 유리함수에서는 좀 더 쉽게 풀어주세요. 점근선의 교점이 뭐다? X, Y 좌표가 똑같다. 알았지? 점근선 두 개가 똑같다. 그거 하나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짠짠짠 짜잔짠. 역함수가 왜 바로 나와? 이걸 굳이 터프하게 풀어야 되나? 이지하게 풀 수 없나? 역함수 F. 이건 더 쉽게 풀 수 있게. 이건 빼자. 이건 이렇게 풀지 말고 역함수로 갈게. 그 다음에 요거 있다. 자, 751번 풀어봐요. 학교 시험에 아까 저기 유형 1번에서 x분의 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기억나지? 걔랑 되게 비슷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요. 실제 문제는 평이등 된 상태 혹은 지금처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많이 나오는 복이 하나 있어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 그래서 풀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쉬워요. 풀어보세요. 기억은 뻔하지? 그냥 점근선 찾기니까 x는 1, y는 2. 맞죠? 3. 디귿은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만족하네. 그러면 요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이 뭘 지나면 된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된다. 대입하면 성립해? 네. 그럼 맞잖아. 기억 디귿은 문제 없다. 그치?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바로 니은이야. 니은. 삼거짓을 만드는 보기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요거 니은 방금 4분면을 지난다.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752번 1, 3, 4분면을 지난다. 753번 없어? 있다. 기억. 1, 3, 4, 4분면을 지난다. 754번에 1번 1, 3, 4, 4분면을 지난다. 4분면 지난다.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등등. 저문은 무슨 문제냐면 지나는 4분면 찾기. 자, 지나는 4분면 찾기 뭐 하면 돼, 하빈아? 자꾸 하빈이 묻네. 민서가. 무슨 좌표 근데? 절편? 절편. 절편을 찾아서. 자, 준혁아. 지나는 4분면 찾기 뭐 하면 돼? 점근선 하고.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너희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질문을. 승진아, 지나는 4분면 찾기 뭐 하면 돼?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데? 하빈아, 어떻게 하면 돼? 다 맞아. 다 맞는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지난 4분면 찾으려면 뭐 하면 돼? 그냥,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그지? 그때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뭐 절편 이런 거 확인 안 해도 되고.
그래프 그릴 때 K 안 찾아도 되고 평이동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 알았죠? 그래서 점근선 뭐야? X는 1이지. Y는 2지. X에 아무거나 넣어보자. X에 0 넣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니까 1이지. 0,1 지나자. 그럼 쓱 그려지네. 눈으로 확인하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 1, 2, 4, 4분면 지나네. 3, 4분면 안 지나네요. 땡. 끝. 지나는 4분면이나 지나지 않는 4분면을 물어보는 건 뭡니다? 그래프 그리세요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 역함수는 좀 이따 하고. 기억은 뭐야? 그래프 그리세요. 디귿은 뭐야? K값 찾기. 리을은 뭐야? 점근선 물어보는 거지 뭐.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빵 그려보면은 바로 기억 리을은 찾고 시작하는 거겠지.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 찾았을 거고 그리면 기억 나오는 거고. 알았죠? 그 다음 한 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야. 1번 같은 거는 결국 지난 4분면 물어보기입니다. 4번은 그냥 정의역 취향이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고 2번, 3번은 점근선 문제. 똑같은 문제지. 2번이 참인데 3번이 거짓일 리는 없지. 그럼 둘 다 참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5번 같은 거는 이동하면 겹치냐? K값 찾기.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 알았죠?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 그리기고 그래프 그리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761번도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모두 지난다. 그냥 단독 출제네. 참고 지시 아니라. 뭐야? 지난 4분면 찾기니까 뭐 하면 돼? 결국 뭐 하면 된다? 그래프 그려보자. 대신에 이번에는 식을 모르는 상태로 지나도록 그리는 거야. 일단 뭐부터 찾고 시작? 점근선 찾고 시작. 점근선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 y는 뭐예요? 3.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야. 그때 1, 4분면도, 2, 4분면도, 3, 4분면도, 4, 4분면도 다 지나야 돼. 어디가 포인트겠어? 몇 4분면? 4, 4분면 지날래 안 지날래가 포인트겠지. 1, 4분면은 당연히 점근선 주변에 있으면 여기서 가든 무조건 지날 거 아니야. 2, 4분면도 마찬가지겠지. 3, 4분면도 마찬가지겠지. 어디서 오든 무조건 지나요. 문제는 4, 4분면이야.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다? 얘보다 내려가자. 얘가 포인트인 거지. x에 뭐 넣으면 되겠어? 0 넣었을 때 뭐 나오면 된다? 음수 나오면 된다. 끝. 그래프 슬쩍 그려보면 거기서 풀이가 다 나옵니다. 알았죠? 됐죠? 자, 다시 한번 지나는 4분면 찾기는 뭐하기? 그래프 그리기. 그럼 지금처럼 유리함수에서 그래프 그리세요! 라는 문제를 유형을 골라보면 딱 3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그래프 그리세요. 뭔 소리야? 지나는 4분면, 지나지 않는 4분면 찾으세요. 그럼 남은 2개는 뭐냐면 하나는 정의역 지역, 다른 하나는 최대 최소. 오케이? 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4분면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쭉 물어보고 나면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고 뭐 하기? 정의역 지역 문제가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최대 최소가 등장한 거야. 결국 이 3개 전부 다 뭐다? 그래프 그리세요. 유형 11번 최대 최소 찾기 그래프 그리세요. 유형 10번 정의역 지역 찾기 그래프 그리세요. 유형 9번은 혼자 다른 얘기고 유형 8번도 지난 4분면 찾기 그래프 그리세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유형 10번은 9번은 왜 껴놓은 거냐면 그냥 그래프 그릴 때 참고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단독 출제가 아니라 뭐랑 반드시 섞여 나오냐면 무리함수랑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그 ABC를 이용해서 무리함수의 식을병 준 다음에 무리함수의 그래프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지 보통. 그래서 무리함수 단원의 이 유형 보면은 유리무리가 섞여 있을 거야. 그게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냥 거저 주는 문제니까 받아 먹으면 됨. 그거 찾아가자.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찾아가자. A 얼마야? A 얼마야? 그렇지. A는 정근선 Y는 마이너스 1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C는 얼마야? 그렇지. 점근선 X는 2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2가 나오도록 하는 X 값이니까 C는 마이너스 2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B는 뭐로 찾겠지? 그렇지. 대입하는 점 3,0 하나 있네. 가지고 마지막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패스할게요. 아까 했던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정의역 지역 찾기. 다시 한번 정의역 지역 찾기 뭐다? 뭐 하면 된다? 뭐만 잘하면 된다? 그래프 그리기. 자, 여기서의 정의역 지역이랑 달라. 이 정의역 지역은 그냥 실수 전체로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거고, 얘는 제한된 범위만 보는 거고.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할 테니 지역을 구해봐. 지역의 범위를 제한할 테니 그때 정의역 구해봐. 그거 찾기지. 그래서 뭐다?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 알았죠? 유리함 그래프 그리자. 뭐부터 찾자? 점근선 찾자. X는 뭐예요? 1. Y는 뭐예요? 3. 그리고 나서 X에 뭐 넣어요? 0 넣을까? 0 넣으면 뭐 나와? 0, 0, 0,0.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끝났죠? 거기서 뭐 하래? 여기 뭐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위한. 그럼 4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뭐. 근데 그래프를 너무 대충 그렸다. 좌표평면이 안 보인다. 그래서 4를 기준으로 뭐 하세요? 크거나 같다가 지역이 돼주세요. 그럼 눈으로 보고 있잖아. 정의역은 뭐라는 거? 여기라는 거. 그치? 그래서 요 점만 좀 찾아주면 되겠네. y좌표가 4가 되도록 하는 x값 얼마예요? 엄선하자. 삭 1? 아, 미쳤나봐. 뭐야? 4 됐죠? 그러면 답은 뭐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프 안에서 지역의 범위, 공역의 범위 표현하면서 그때 답이 나옵니다. 그때 점근선 쪽만 좀 조심하면 끝. 그래서 한정된 범위, 제한된 범위에서 이 정의역 지역 찾기는 그냥 그래프에서 답이 나옵니다. 해서 끝.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 너희들이 풀어봐. 이씨, 쉽다. 767. 767. 뭐야, 너 여기 왜 이렇게 많이 풀려 있어? 집에서 어제 풀어본 아, 심심했어? 네. 아, 아, 이제 기말에 모든 걸 걸겠다. 그래서 미리 예습. 멋진데? 아, 만회할 수 있어. 만회할 수 있어. 그 진짜는 이제 2학년 때부터 시작이라서. 물론 1학년 때 못해도 됩니다는 아니지만 2학년 때부터 진짜 시작이라 2학년 때 충분히 만회 가능해. 얼마든지. 자, 가보자. 자, 봅시다. 유리함수 뭐예요? 지역 찾기, 아니, 정의역 찾기. 뭐 하겠네? 그래프 그려야 되겠네. 가자. 정근선 찾자.
x는 1, y는 3.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수 있지. x에 아무거나 넣자. 뭐 넣자? 0 넣어보자. 0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 요거 지나야 되네. 그래프는 무조건 이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어? 시역을 줬거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 뭐야? 아까 여기였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 여기구나. 여기까지. 그럼 끝났네. 시역의 범위를 잘 보니까 정의역의 범위 눈으로 보인다. 그치? 그럼 너희들은 요것만 찾아주면 되잖아. 뭐? 2가 나오도록 하는 x값. 맞지? 2가 나오도록 하는 x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한 4쯤 되나? 딱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도 점, 얘도 점. 정역은 그래서 답은 몇 번? 응, 없어? 5번. 이렇게 나온다, 그치? 자, 내가 이걸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려보려고? 아니죠. 이 문제가 같은 문제야. 뭐? 범위를 준다는 거는 최대 치수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범위가 좀 더 다양하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최대값만 준 거니까. 근데 어쨌든 치역의 범위가 얼마라고 주어진다는 거는 최대 최소를 준 거랑 똑같아. 그래서 다음 유형이 뭐야? 최대 최소를 줄게. 뭐 정의역 찾아봐. 이런 거. 또는 정의역 주고 최대 최소 줄게. 함수 완성해봐.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유형 9번과 유형 10번은 같은 유형, 10번, 11번인가? 어쨌든 이 등에는 같은 유형입니다. 뭐? 정의역이나 치역을 주고 다른 거 찾기랑 최대 최소 줄게, 식 완성해봐.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같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요 유형 11번은 뺄게요. 최대 최소 찾기 뭐 하자? 그래프만 잘 그리자. 그러면서 내가 우리 수 1에서 삼각함수도 그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결국 너네는 모든 함수를 다 배우잖아. 어떤 함수든지 간에 함수의 그래프 딱 그릴 줄 알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게 바로 뭐게? 무조건 최대 최소야. 수학 상에서도 2차 함수 제대로 배웠으니까 뭐해? 최대 최소 물어봤잖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원래는 중학교 때 나왔는데 옛날에는 요새는 중학교 때 빠져버리면서 고등학교 때 하는 것 뿐이거든. 어쨌든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최대 최소 찾아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최대 최소 찾아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최대 최소 찾아봐. 수 1은 지수함수 그릴 줄 알면 최대 최소 찾아봐. 수 2는 3차,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최대 최소 찾아봐. 이게 다야. 최대 최소는. 즉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물어본다 했지. 그 말은 물어보면 그리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다른 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점근선을 포함 어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 알았지?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도 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으려면 뭐 해야 돼? 먼저 주어진 범위에 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딴 식으로 막 서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기억하는 거, 잘못 배운 거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눈으로 확인하면 돼. 축을 포함하는데 안 하는지 그게 왜 중요해? 그래프에 다 표현되는데. 알았지? 그래프만 그리세요고 그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 마치 그게 개념 설명인 것처럼 설명하면 쌤이 잘못한 거고 너희들이 공부 잘못한 거야. 알았지? 이 참수도 그래프 그리자였어 사실은. 그러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유형이 하나 나온다. 유형 12번인데 일단 내가 되게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나 할게. 저기 저 준혁아, 너네 이번에 함수 들어갔나? 그러면 나왔네. 준혁아, A가 뭐야? 네, 저 집합이 뭐요? 어떤 집합이에요? 뭘 나타내는 집합이에요? 함수의 그래프. 그럼 내가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게 이번에 우리 수학하 함수 단원 시험 범위였잖아. 그때 합이나 기억나? 함수의 정의가 뭐야? 다시 x 뭐? 아니, 내가 함수가 뭐야라고 물어봤어. 미안. 함수의 그래프가 뭐야?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뭐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뭐? 아닌데. 민서가 그래프가 뭐야? 함수의 그래프가 뭐야? 어? 무슨 성? 무슨 성? 내가 안 들려. 아, 순서상. 그렇지, 그렇지. 자, 정확하게 말하자.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함수 y는 fx라는 그게 일종의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지. 그 함수의 식을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쌍들의 집합. 그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거를 좌표 평면에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함수의 그래프가 뭐야? 얘야. A가 뭐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알았죠? 그걸 읽을 줄 알아야지. 그럼 B는 뭐야? 요 y는 ax 플러스 2라는 직선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다음 질문 해볼게. 자, A가 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게 뭐야? 그렇지.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싶어. 됐죠? 자, 간다. 그러면 내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두 개씩 존재한다 그랬지. 유리함수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고요. 무리함수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하면은 너네들 다 쉽게 잘 풀어. 알았지? 요번 시험에서 포인트는 경우의 수가 되지 유리, 무리가 아닌 이유는 그 두 개만 피한다면 돼. 그 두 개가 하나는 뭐냐면 역함수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유리든 무리든 직선과의 위치 관계야. 자, 그러면 또 되게 원론적인 얘기 하나 해볼게. 위치 관계가 뭐야? 승진아? 그렇지. 즉, 한 단어로 예약이 아니라 얘기하면은, 요약하면은 그냥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거지. 그래서 답이 뭐 두 점에서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한 게 위치 관계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 누구에 대해서? 두 함수에 대해서. 그럼 두 함수는 뭐 해야 돼? 원래. 교점에 대한 질문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 교점이니까 뭐 하러 가야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 바로 판별식이었어요. 이것만은 대답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은 연립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때 판별식. 수투에서도 판별식 할 거야? 아니잖아. 물론 수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너 여기 수투 한 사람 있나? 다 없지? 수원이 처음이었던 거지. 판별식은 2차가 나온다면 그 전에 뭐? 일단 연립. 알았죠? 판별식 맞긴 맞아.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일단 연립을 합니다. 근데 연립을 해보면 1차분의 1차고 1차라서 곱해주면 2차가 되니까 2차 방정식이고 그래서 판별식이 되는 것뿐. 알았죠? 그래서 연립을 해서 판별식으로 쓸어 가기는 갈 건데 일단 연립해서 끊을게. 근데 유리무리함수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이것만 보면 조심할 게 하나도 없지.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연립보다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예외. 2차 방정식은 가질 수 없는 x값이 있어? 2차 함수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잖아. 가질 수 없는 x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유리무리함수에서는 가질 수 없는 x값이 있어 없어? 많지. 유리함수에서는 하나, 무리함수에서는 범위로 나오잖아. 뭐?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 즉 분모가 0인 거. 무리함수에서는 루트 소개가 음수가 되는 거. 그거 다 가지지 못하는 x거든. 그건 제외하고 근을 갖냐 안 갖냐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 예외를 식으로 정리할 거냐? 아니죠. 그래서 유리무리함수에서는 직선과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는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립을 하는 거야. 순서를 연립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프가 먼저라고 좀 기억하세요. 왜? 뭐 때문에?
유리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무리함수 때문에. 그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유리함수에서 안 내요? 실제로 많이 안 내요. 웬만하면은 무조건 무리함수에서 냅니다. 왜? 그게 더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 유리함수도 많이 틀리지만 생각보다 쉬워. 그래서 유리함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안 물어본다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활용형으로 막 삼각형 넓이 구하고 사각형 넓이 구하러 많이 가고, 무리함수에서는 그냥 단독 출제를 많이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유리함수에서부터 뭐 하자? 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뭘 물어보니까 교점이 없다.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연립하자가 아니라 그래프부터 그리자.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좌표평면상에 유리함수부터 그릴게요. 점근선 바로 찾는다. 그냥 x는 0, y는 2. 그 다음에 x에 0 넣으면 빙신이고, 그치? x에 뭐 넣어봐? 1 같은 거 아무거나 넣어봐. 뭐 2 넣어서 0 나온다 확인해도 좋고.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2 넣어야지 뭐하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됐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 직선 뭐야? 0,1을 지나는 직선. 나 지금 집에 막대기 새로 만들어 놨는데 안 가져왔어. 자, 0,1을 지나는 직선. 길기를 뭐로 가보자? 음수로 가보자. 만나니 안 만나니? 졸라 많이 두 개 만나. 계속 만나. 언제까지 만나? 0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만나. 그치? 그 다음에 0을 포함하고 양수 쪽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답은 뭐야? 0과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겠지. 그치?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판별식을 먼저 보지 말라고 한 이유. 판별식을 썼다면 안 만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아니냐? 그럼 한번 생각해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풀이를 썼다면 X의 범위, A의 범위는 항상 부등호를 포함 안 하게 나왔을 거야. 그럼 학교 선생이라면 100% 거꾸로 했다. 얘가 보기에 있었을 거야. 왜? 판별식으로 구한 답은 A는 양수가 나오거든.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A가 0이다를 판별식으로 설명 못해. 뭔 말인지 알겠어? 알았죠? 그래서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서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간혹이지만 지금처럼 졸라 심플한 문제가 있어요. 뭐? 판별식 없이 답이 나왔잖아. 가끔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은 도대체 언제 쓸 건데요? 실제 너희들 학교 풀이 그래프래. 이거 문제집 풀이 봐봐라. 유리함수는 판별식을 꽤 써. 근데 무리함수는 있잖아. 판별식을 되게 이상하게 써. 2점에서 만나라고 하는데 판별식이 0이다로 풀 거야.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도 판별식이 0이다로 풀 거야. 왜? 그래프로 다른 건 다 찾아놨으니 우리는 딱 한 가지 경우만 찾아갈 거거든. 뭐 할 때? 접할 때.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를 찾은 다음에 눈으로 걔보다 작니 큰이를 보는 거야. 알았죠? 그게 모범 답안입니다. 2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모범 답안이 아니라 그래프로 눈으로 범위를 찾은 다음에 접하는 경우를 찾아야겠네?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그 값을 찾아서 작다 크다로 넘어가는 그게 모범 답안이 될 거라고요. 그래야 실수 안 하거든.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더 모범 답안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게끔 할 거예요. 저수령으로 물어봐도. 알았죠? 어쨌든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였어. 어디? 유형 12번까지. 직선과의 위치관계 776 별표 치시고요. 776 학교시험 제일 단골 중 하나. 이 정도는 눈썰미가 있어야 되지.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숙제 할 때 잘 해오고, 내일 유리함수 역함수 하나 남았네. 내일 마무리 짓고 무리식 바로 넘어가자. 내일 무리함수 간단하게 진행할 겁니다. 숙제는 유리함수가 끝일 것 같긴 한데 유리식이 없어서 지금 무리식도 낼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쨌든 내일 봅시다. 잘 가요.